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5급 공채 대비 오늘 행정학 2순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2순환 강의를 신청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시간 절약도 좀 해드리고 조금 효과적으로 좀 핵심적 사항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2순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렇게 하셨을 텐데 강의 계획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인사행정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구체적으로는 PSM 우리 공공봉사동기 그쪽으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자, 제 소개는 차차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온라인 듣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서, 좀 효과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교재는, 이순환은 제가 이렇게 논문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교재 되어 있죠. 행정학 핵심 주제별 논문 요약집 파트 1으로 되어 있어요. 왜 파트 1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 피세 끝나고 이제 3순환이 5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요거보다 양이 조금 더 늘어나서 여기에 다루지 않았던 논문들까지 해서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교재에는 59편의 이제 주제별로 이제 논문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인데요. 네, 이거 이제 패스 행정학 2.0이라고 해서 제가 1순환 때 썼던 교재인데요. 이걸 다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논문을 깊이 있게 다룰 건데 논문을 바로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분들이 조금 또 잊었을 개념들을 우리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다 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부교재 여러분들 이것도 활용을 해주시고요. 논문 요약과 관련된 부분만 핵심적으로 발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교재 부분 뒤에 이렇게 부록에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이미 1순환에서 이제 목차 같은 거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논문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이 기출사항 어느 파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께 조금 꼭 좀 유념하십사. 제가 실제 우리 5급 공채랑 입법고시 출제 들어가셨던 분들하고 2주 전에 제가 좀 연락을 해가지고 많은 좀 조언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제 또 여기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선배분들이셨는데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 얘기를 꼭 좀 전해라. 작년에 또 올해 출제하셨던 분들은 아닌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출제 취지에 의외로 벗어나게 답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제시문과 사례를 잘 보지 않고 본인이 암기한 개념을 까먹지 않게 막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 또 짜임새가 없다,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건 짜임새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장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본인의 주장 문장이 첫 번째 이제 문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놓은 건데 여기에 활용되는 게 학자의 주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사례를 너무 장황하게 쓰더라. 실제 답안에서 사례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주장과 논거를 뒷받침하게끔 한 패러그래프 단락에서 두세 줄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여러분 너무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겁니다. 10면 중에 10면을 채우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실제 들어가셨던 교수님들께서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 사적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면을 쓰더라도 불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 한두 명, 뭐 몇십 명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학생들 거 채점하시다 보니까 되게 채점하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대요. 그래서 조금 눈에 띄는 이런 답안을 좀 요구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논리성과 체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지금 뭐 피셋 기간이긴 하지만 실제 시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간히 그래도 답안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건 출제하셨던 교수님들께서 하셨는데, 예, 30~40%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로 과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60~70% 우리 행정학과 관련해서입니다. 응시생들 같은 경우는요, 실력이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큰 차이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합격관에 들려면 여기에 독창적인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요. 제시된 제시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뭐 기존 교과서를 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다루는 어떤 수험서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하는 건 좋지만 좀 기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는 것 자체를 되게 조금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좀 유념해서 그래서 이 순환에서 저는 이제 논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쓸 수 없는 논문을 통해서 조금은 고급진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 정도 좀 숙지를 해서 좀 여러분 거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과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법고시 들어가신 분이 또 5급 공채도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답안이 서론이 너무 길대요. 그리고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결론에서 또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이 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시간 부족 관계로 향후에 이런 재현 어떤 발전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죠. 서론은 이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라는 거를 콤팩트하게 좀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예. 5줄이 넘어가면 거의 비슷한 서론이기 때문에 별로 인상적이지 않대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으로 내가 뭘 다루겠다, 뭐가 문제여서 내가 뭘 다루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유독 강조하셨어요. 한 교수님께서는 그 한 어떤 문장이 3줄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그러니까 2줄 정도로, 1줄, 2줄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문장이 3줄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답안에서 여러분 주장 문장이 있는데 마침표가 예를 들어서 4줄, 5줄에서 뭐 쉼표는 있겠지만 여기서 끝난다. 이거는 좋지 않은 문장, 악문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길어야 여러분 한 문장은 3줄 이내로 쓰라는 이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네. 자, 이런 것 자체가요, 뭐 키워드도 좀 잘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키워드는 나열했지만 말이 안 되는,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어법에 안 맞는다는 거는 결국에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거고요.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 사설하고 논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뭐 신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사설 뒷부분에 어떤 주장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공부가 아니라요, 일종의 한 어떤 패러그래프를 떼서 직접 이제 필사하는 연습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 수업 통해서 우리 온라인 참석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그 논문이 다 이제 학계에 계신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쓰신 거잖아요.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익히고 똑같이 써보고, 내가 서론 이런 거 내가 꼭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결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우리 온라인 참석반 학생들께는 이렇게 첨삭 드릴 때 좀 피드백을 좀 더 철저하게 주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좀 수정할 부분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출제원이 이제 3명이시고 뭐 채점 같이 출제하신 분들이 채점도 하시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 입법고시 문제가 이 문이 PSM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입법고시에서요. 근데
PSM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입법고시는 세 번째 산문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PSM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부분별로 출제하신 분들이 일종의 채점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여러분. 이거 자체가요. 하나의 키워드겠죠. 예. PSM과 관련해서 그걸 알고 있느냐, 예. 정서적 자원, 예를 들면요. 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환 강의 내용입니다. 최신 이슈를 숙지하는데요. 관련해서 최대한 여러분 요 앞에 이렇게 제가 목차도 좀 달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2020년도 논문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아니라 2017년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최근 거를 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례가 곁들여져 있는 논문을 제가 또 많이 담으려고 좀 했고요. 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저는 4번을 볼 겁니다. 온라인 첨삭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답안을 제출한 학생들하고는 지난 일순환 때도 그랬고 이제 전화로 간략하게 답안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차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용어들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정학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행정학과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정부의 역량은 무엇인지. 자, 올해 2020년 5급 공채 행정학 1문이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사항들 여러분 논문을 통해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 논문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이 교수님이 출제를 들어가셨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논문들이 꽤 많아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요약과 관련해서 제가 보통 이 논문 한 편이 3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길어야 한 3, 4페이지, 조금 더 길게 요약한 거 한 6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게 한 24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 압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논문 원본을 여러분이 이걸 내가 보고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로그인해서 프라임버파건 거기에 제가 다 파일을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하셔서 근데 그것까지 볼 시간은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거 활용은 어떤 문맥을 읽다가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이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는 뭐 1순환에서 저는 좀 목차 잡는 법과 다 다뤘기 때문에 제가 5급 공채하고 입법고시 2020년과 관련해서만 이 논문을 읽으면서 관련된 부분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1순환에서 이미 목차나 기출문제 분석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강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로, 회차별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교재, 부교재 활용 방법도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회차하고 다음 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공가치, 공직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테마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논문 요약집 보시면 네. 첫 번째 페이지는 각 논문별로 어느 페이지에 있다라고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렇게 페이지까지 제가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 각 논문별로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 제가 1년 번호를 1, 2, 3, 4, 5 쭉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몇 번 논문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또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공공가치, 공직가치 관련해서는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간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공공가치, 공직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챕터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논문을 묶어놨습니다. 네. 네, 총 5편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학계에 나온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수험에 가까운 논문들만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최근 거를 조금 담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출제가 가능하신 분들 혹시나 뭐
그거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패스 행정학 거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 요약집을 먼저 보기 전에 이게 좀 어떤 개념적 사항들 정리한 교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행정, 정부 신뢰인데요. 2회차까지는 이렇게 공공가치, 공직가치를 다루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적극행정, 정부 신뢰, 책임성, 특히 입법고시 올해 일문이 정부 신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2회차 끝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해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진 일정이지만 논문 한 편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조절해서 우리 14회차잖아요. 이순환이. 그래서 59편의 어떤 논문들을 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역할과 관련해서요.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공공 서비스, NPS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서빙,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노를 적고 여러분이 방향 잡기 하는 건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될 목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첨삭반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는 이 5회차까지 우리 배웠던 거 이거를 다 아울러서 여러분 좀 많이 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회에서 5회에 수업했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회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9회차 시작 전에 볼 거거든요, 강의. 그래서 이거는 앞에 다시 1회에서 8회까지를 좀 더 전반적으로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 모의고사가 있어요. 네, 3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9회부터 11회에 초점을 좀 맞춰서 제가 좀 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12에서 13회 이렇게 예산과 인사, 조직 이런 부분을 좀 아울러서 여러분께 모의고사 출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소화하시고 저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석하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최대한 3순환 가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많이 또 쓰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뭘 보냐면요, 각각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논문 요약집 갖고 있잖아요. 맨 요 커버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이제 쪽 번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네. 자, 가볍게만 좀 보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가치, 이제 공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행정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재고는 다시 생각한다가 재고겠죠. 그래서 2014년에 한국 거버넌스 학회부에 이제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 좀 되게 중요시 되고 있죠. 특히나 2020년 올해 5급 공채 제2문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 사회적 가치 논문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좀 엄선했고요. 특히나 2020년 최근에 출제가 이렇게 게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건 4호, 30건 2호 이런 게 뭐냐면요. 여러분 5급 공채 본 이후에 나온 논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룰 내용들은요. 자, 그리고 공직가치, 이런 사항들이요. 공직가치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향후 직접적으로 묻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도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곁들여서 계속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성균관대학교 박성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공조하셨는데, 공직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 일순환에서 여러분 배웠을 어떤 그 학자들보다 더 좀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PSM, 여기 공공봉사 동기 이런 것까지 좀 곁들여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끔 이걸 좀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행정, 정부 신뢰, 이제 책임성인데요. 예.
이 적극행정은 2019년 5급 공채에 출제가 됐었죠. 어떤 거와 또 관련돼서 나왔었죠? 포토와 롤러와 이런 어떤 이론을 통해서, 기대 이론을 통해서 나왔었죠. 자, 그리고 정부 신뢰, 요 책임성, 우리 입법고시 제1문에 나왔었던 이 사항들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적극행정 여기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 인사행정학회부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특별 논문을 모집해서 이제 학자들한테 이거를 좀 논문을 쓰라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 리뷰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행정가치, 정부 신뢰죠. 이 논문은 올해 입법고시 제1문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논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 행정가치를 행정이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공공가치를 행정가치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예, 이렇게 뭐 용어를 쓰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요한 이 논문이요. 다 중요하지만요.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님이 저술한 이겁니다. 위험사회와 미래 정부의 역량이라고 해서요. 정부의 민첩성이라고 정말 되게 중요한 논문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좀 활용해서 답안을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인 교수님의 이렇게 책임성 관련해서 이거는 제 1순환 교재 패스 행정학에도 간략하게 언급은 되어 있는 논문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역할과 시민 문화인데요. 이거는 올해 5급 공채 내가 끝나고 발간된 논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요분께서 좀 출제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 논문 보시면요. 2020년 5급 공채 제1문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였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되게 중요시되고 있는 게요. 이겁니다. 코프로덕션이라고 해서요. 공동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기존에도 기출이 간간히 살짝 됐었는데 최근에 학회에 특히 올해 2020년 여기 아주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공동생산과 관련한 이제 논문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리빙랩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좀 깊습니다. 네, 이런 것도 살펴볼 거고요. 자, 임행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쓰신 이렇게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요. 네, 이런 거 볼 겁니다. 각각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다 지금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 이 18번 논문은요. 이게 논문이라기보다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된 하나 이제 작은 페이퍼예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이 회복력이라고 해서 이 회복력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회복력 옆에요. 이거 좀 적어 볼까요? 복원력. 예. 뭔가 위기가 닥치면요.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회복력 또는 복원력, 예, 복원력. 네, 이런 사항들 여러분 잘 좀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공 난제 해결. 예.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논문들이 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요. 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특히 이 성과 거버넌스 이런 논문들 아직도 많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겁니다. 제가 거버넌스 이번에 논문 요약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라는 것도 지금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예. 서울대학교 임도빈 교수님하고 그 제자가 같이 집필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사항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순환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 기존 교과서에서 이제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자라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하고 이제 규제 혁신 파트인데요. 공론화는 올해 5급 공채 3문에 나왔었죠. 공론 조사와 관련해서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요 김정인 교수님이 그 책을 쓰신 게 있는데 참여형 공공갈등 관리의 이해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 뭐 대여섯 페이지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1순환에서도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이걸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행정학 과목이지만 정책학을 깊이 있게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최근에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학계의 지금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특히 뭐 사례들 여기 많습니다.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사례라든지요. 네, 이런 사항들. 특히 서울시에서 있었던 공론화 사례 같은 거, 이걸 공론화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틀 규제혁신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 정책도 들어가 있고 뭐 규제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제가 뭐 임의대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재대학교 재직하고 계신 그 이여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능 불응인데요. 아주 잘 정리해 놓으신 이제 논문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출제 정책 불응과 관련해서도 출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규제 영향 분석, 규제 사후 영향 평가. 요거는 제가 일순환 때 간략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사항인데 간략하게 또 논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원아웃입니다.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요. 규제 하나를 만들려면 규제 하나를 없애자라는 영국의 그 제도를 본따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비용 관리제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우리가 큰 어떤 숲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부 관료제, 뭐 관료제는 정말 중요하죠. 예, 제가 뭐 이순환이 아니더라도 관료제는 늘 출제가 될 수 있는 소재고요. 자, 뭐 예전 논문인데요. 관료제 어떤 그린 테이프 관련해서 이거 일순환에서 잠시 제가 다뤘었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반영을 했고요. 자,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일선 관료와 관련해서도 되게 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거고요. 자, 그리고 33번 논문이 쓰임새가 매우 유용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일순환에서 제가 한번 쭉 다뤄봤었는데 이거 한 4-5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전영환 교수님과 그 제자가 쓴 이렇게 관료제적 조직 구조. 자, 그 다음에 35번 요 논문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합니다. 책무성입니다. 책무성이 뭐냐면요. 책임과 의무예요. 예, 이거 관련해서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창길 교수님, 세종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인데 한국 관료제의 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관료적 자율성 이런 부분, 예,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주의하고 디커플링인데요. 네, 제도주의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겠죠. 안 나와도 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거 관련해서 이걸 뭐 자세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사례 위주로, 특히나 이 배출권 거래 제도와 관련해서 이거 일순환에서 간략하게 본 논문 중에 하나거든요. 동용한 메커니즘 좀 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행정개혁은 단독 출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대학교 엄석진 교수님께서 경로 의존이라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영철 교수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뭐 행정학 기출문제 모음집 이런 거에 이제 강평도 쓰시는 교수님이세요. 실제 출제도 되셨고요.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던 행정학, 뭐 맥스 화이트가 얘기했었던 뭐 이런 사항들 일순에서 우리 다뤄봤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볼까요? 제도주의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우리 제도주의가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있지만 담론적 제도주의가 최근에 이렇게 관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담론적 제도주의는 뭐 추후에 출제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니면 제도주의에 관련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쓸거리가 되는 소재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분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뭐 관련된 핵심적인 3가지 논문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부 예산 파트인데요. 자, 우리 기존 교과서가 보통 예산이 그 조직과 인사 파트 뒤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파트 할 게 많은데 늘 뒤에 조금 빨리 진행됐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번에 좀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최태현 교수님께서 던 리비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그 니스카넨이 얘기했었던 그거를 조금 수정하고 비판해서 나온 모형 중에 하나가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직하고 계신 김재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예비 타당성과 관련해서 2017년에는 여기에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예비 타당성 관련해서 출제가 됐었었죠. 입시에 출제가 됐었었죠. 추후에 또 출제가 된다면 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재정성과 평가제도도 볼 거고요. 그 다음 조세 지출 예산제도,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도인데요. 이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좀 엮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단국대학교의 임동환 교수님, 재정 쪽 전공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52번 재정준칙인데요. 이번에 입법고시 제3문에 재정준칙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5급 공채에서는 그 입법고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조직 파트는 워낙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좀 필요한 부분, 특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공공 난제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이 53번 논문은요, 정말 논문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뭐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등등 뭐 윤리적 리더십, 여러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 공공 리더십과 관련해서 정말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봐야 될 논문이에요. 예, 제 이순환을 안 듣더라도 이 논문은 꼭 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정인 교수님. 공공 리더십과 관련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약간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포인트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SM과 헤크만, 올드햄이 얘기했던 직무 특성, 업무 특성 이론, 그 다음에 데시하고 라이언이 얘기했던 내재적 동기 이론, 우리 1순환에서 이거 살펴봤었고 모의고사 문제로도 제가 출제가 이제 했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역량개발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가 2020년도에 한국행정학부에 나왔습니다. 한국행정학부가요, 국내 행정학자들이 다 보는 가장 최고의 하이레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이수영 교수님께서 쓰셨던 이제 성과주의하고 직무열의, 뭐 직무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열정을 얘기하죠. 이런 사항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리천장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거와 또 별개로 이 클리프라고 해서 유리절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2020년에 행정논총 서울대에서 발간한 논문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요. 여러분 그 워라벨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WLB에서 여기 나와 있죠. 워라벨. 근데 최근에는요. 일과 삶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work와 life가 I가 뭘까요? 인테그레이션에서 통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용어들 교과서에 최근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 참고해서 이순환에서 쭉 한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순환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어떤 논문들 볼 것인지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